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컷 김난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사진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여러 가지 사진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해외 아주 다양한 색을 가지고 하는 축제도 있어서 그런 사진과 함께 국내 여러 가지 뉴스들을 한번 이번 주에도 정리해서 모아봤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드 관련된 사진이네요. 네, 지난 월요일 밤에 경기도 오산 기지로 들어왔죠. 네. 이 사진은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제공을 한 겁니다. 사드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건 월요일 밤이었고 다음 날 오전, 이제 화요일 오전에 뉴스가 보도됐죠. 네, 화요일 아침에 황교안 권한 대행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통화를 했습니다. 전날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이 통화 시점을 따져보니까 사드가 이미 한반도에 도착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고요. 같은 날 밤에 사드가 우리나라에 도착했어요. 네, 그렇게 된 거죠. 이 사진은 보면 이제 취재진이 찍은 게 아니라 이제 주한 미군이 제공을 한 걸로 이제 돼 있는데 네. 주한 미군에서 공개한 사진이 이거 말고 여러 장이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사진은 사드를 싣고 온 수송기 안의 모습이죠? 네. 이렇게 공개도 되는가 하고 의문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이 군 관련된 사진이라는 게 또 이렇습니다. 여기서 공개를 하면 되는 거고 또 공개를 안 하면 보안에 걸리는 거고 매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네들이 공개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개를 한 건데 네. 이게 차량용 발사대 이 두 개가 이제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 비행기는 이제 미군 C-17 수송기입니다. 이 내부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건데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등 나머지 장비와 병력은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사드 전개 작업이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드 체계는 이제 한두 달 안에 한국에 모두 전개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르면 4월부터 사드가 작전 운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죠. 네. 그래서 당초 사드는 올해 6월이나 8월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져 있긴 했었습니다. 네, 한밤중에 조용하게 들어온 사드. 한반도의 안보 외교 지형은 말 그대로 격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어란 글자가 제일 먼저 보이는데요. 네, 방금 전 사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월요일 오후 이제 서울 명동거리입니다. 관광 안내원들이 있는데 그 안내원들의 그걸 걸고 이제 그 좀 한산한 명동거리를 좀 촬영한 거죠. 네, 그런데 보통 명동거리 하면 북적북적 거리고 그렇죠. 사람들 다닐 틈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되게 많이 몰려 있었는데 이전과 비교하면 이 사진은 되게 한산하다는 느낌이 확 와닿거든요. 네, 보통 이제 사진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글로 쓸 땐 이럴 거 아닙니까? 명동거리가 관광객들이 주로 한산해졌다. 이렇게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취재 기자가 가서 물어보겠죠. 그 안내원이나 상점 그 직원들한테 정말로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습니까? 하고 물어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진도 마찬가지. 그냥 횡한 명동거리를 찍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만 찍으면 사진적으로 뭔가 설명이 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안내원들, 특히 일본어 안내원도 있고 중국 안내원도 있는데 중국어 안내원을 걸고 찍음으로써 글 쓰는 기자처럼 얘기하자면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그래서 중국 안내원한테까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체감하고 있다라는 네. 어떻게 설명적인 게 사진적으로 되는 거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화장품 가게 모습인데요. 네. 지난 일요일 오후입니다. 네, 평소 같으면 중국 그 관광객들로 북적거렸을 텐데 그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명동 거리가 평소엔 중국인들로 시끄러웠는데 조용해졌어요. 왠가 씁쓸하죠? 그렇죠. 지금 사드가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에 중국의 보복 조치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타격은 명동 쇼핑가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걱정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그런 상인들도 있을 텐데 네. 그 외에도 전시, 공연 이쪽도 그렇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충정로에 있는 난타 전용 극장은 다음 달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또 폐쇄까지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 한국 내에 있는 시설뿐 아니라 중국 내 그 한국 회사나 시설도 곤욕을 치르고 있기 마찬가지인데 영업 정지를 당한 롯데마트는 물론이고 한국 미술을 중국에 알리는 역할을 했던 미술가 학고제 상하이가 3년 만에 잠정적이지만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한반도의 현실이 피부로 와닿는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한 행사에 참석한 모습인데요. 여기는 어디죠? 네, 먼저 뭐 참석자들을 보면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네. 대표, 심상정 대표, 추미애 이재명 대표, 시장도 보이는데요. 이재명 흥남시장도 보이고 있죠.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분이 뭐 4명이나 있어요. 네. 되게 중요한 자리인 것 같죠. 근데, 손에 들고 있는 팻말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네. 근데 보면 이제 지난 수요일이 네.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3회입니다. 한국 여성대회 모습입니다. 유권자의 반이 여성이면 대선 주자 입장에서는 이런 행사 빠질 수 없죠. 그렇죠. 뭐 보면 이제 한 가지 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화가 좀 눈에 이거 띄죠. 트레이드 마크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죠. 근데 뭐 보면 그 외에도 뭐 좀 이상한 게 보이지 이상하다기보다 좀 뭐가 통일된 모습이 보이죠. 전반적으로 보라색 빛이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보라색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신비함, 고귀함 뭐 이런 게 아무래도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여성의 날에는 항상 이 보라색 드레스 코드를 한다고 그럽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여자 참석하신 분들은 보라색 스카프 메고 있고요. 남자분들 타이도 지금 다 보라색이라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예, 다음 사진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악수를 하고 네. 있는데 서로 쳐다보질 않고 있어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고 당연히 악수를 할 때 눈을 보고 악수를 하죠. 네. 근데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 보면 이렇게 시선이 먼저. 근데 이 보면 정치인마다 달라있을 거 아니에요. 눈을 이렇게 딱딱 보고 하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먼저 눈 가고 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그 다음 이제 사람하고 악수하니까 자연적으로 저런 사진이 이제 뭐 나온 거겠죠. 네. 네. 악수를 마치고 이제 끝나가려는 순간에 사진을 찍다 보니까 서로의 시선이 이제 엇갈린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요즘 민주당 경선에서 두 사람 경쟁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진 분위기와 그런 지금 있는 현실과 좀 맞물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 대답 먼저 드리기 전에 네. 그 다음 사진도 있으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만난 사진도 있으니까 한번 네. 보고 얘기하실까요? 네. 두 사람 또 보라색 타이를 맸네요. 예, 뭐 네. 약간 스프라이트 무늬가 있지만 뭐 역시 문재인 전 대표 넥타이가 뭐 좀 짙고 뭐 안철수 대표는 이제 무늬가 좀 있는 건데 뭐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 같죠.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얘기를 듣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네. 보라색 넥타이를 뭐 손가락으로 이제 뭐 가리키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저렇게 두 사람 나란히 앉아 있는 장면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걸 의도적으로 찍냐 뭐 네. 하셨잖아요. 근데 보면 요즘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메라도 좋고 이래서 뭐 특이한 일이 뭐 방향이 다를 수 있지 모든 행동이 다 촬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민감한 정치적인 현장에서는 일단 다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근데 뭐냐면 네. 사진을 뭐 100장, 200장, 30장 다 찍어요. 스포츠도 마찬가지 모든 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후반 작업입니다. 어떠한 컷을 셀렉트할 것인가, 어떠한 컷을 골라서 발행을 할 것인가. 이게 보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두 사람의 어떤 미묘한 관계라든가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를 어떠한 컷이 더 담아낼 수 있을까. 물론 그게 뭐 왜곡은 아니니까 정확히 있었던 거를 골라내는 거니까 그게 네. 어떤 사진의 후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라색 넥타이와 스카프를 메고 한자리에 모인 대선 주자들의 모습 살펴봤는데요. 이 자리에 빠진 주자들도 있지만 모두들 정정당당하고 멋진 대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굉장히 강렬한 붉은빛의 사진인데요. 막 보라색이었다 이제 막 붉은색이 왔는데 그렇죠. 네. 뭐 분간이 잘 안 되는데 이제 한 남자가 뭐 조명 아래 이렇게 막 손을 들고 있습니다. 네. 팔을 벌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 빛이 어두우면 네. 카메라가 노출이 좀 안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대단해졌습니다. 카메라 정말 좋아져서 이 정도는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딘지 혹시 아시겠나 이거? 그 축제 같긴 한데 지금 밑에 사람들의 어떤 의상을 봤을 때는 인도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인도인데 현지 시간으로 지난 월요일 네. 인도 마투라의 바르사나라는 마을에서 열린
라트마르 홀리 축제 모습입니다. 안 가봐서 그런지 말하기가 좀 힘드네요. 예. 힌두교 축제란 얘기세요? 그렇죠. 이제 홀리는 이제 봄을 맞는 힌두교의 그 세계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마을에서 열리는 라트마르 홀리 축제는 이제 막대기로 때린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축제 때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마을 여성들이 다른 마을 남성을 막대기로 이렇게 막 때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자기들한테 어떤 그 색가루를 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여자들이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되게 크고 굵은데요. 이걸로 맞으면 아플 것 맞으면 같은데. 예, 가운데 이제 남성 표정이 보면 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겁이 질려 있는 것 예, 같아요. 맞기 싫겠죠, 저 몽둥이로 맞으면. 주위의 여성들이 이제 막대기를 들고 이제 막대기라고 거의 몽둥이 같은데 이 남성을 이제 때리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아니 저기 구경하는 다른 남자들도 보이는데 표정이 좀 신나 보이는 표정도 있고요. 지금 휴대전화를 촬영하는 분들도 있고 축제 분위기인 것 같긴 위에 해요. 꼬마들은 막 내려다보고 있고. 네. 이제 땅바닥을 보면 이 땅바닥도 약간 이제 붉은 모습입니다. 보면 이미 한바탕 이제 축제가 지나간 게 아닐까 하는 네.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강렬한 색채가 표현되는 축제는 사진 기자, 특히 사진 작가들한테는 놓칠 수 없는 아이템이 있죠. 네. 그래서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이 나오는 건 좋은데 그 우리나라도 보면 근데 사실 꼭 색이 아니더라도 그 머드 축제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보면 또 완소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사진 기자들한테.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아, 원색의 가루들이 총 출동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되게 예뻐요. 네, 그렇습니다. 색깔이 아주 밝고 선명하고 또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더 이렇게 아름답죠. 빨주노 쪽 파란 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인도의 캘거타 홀리 축제를 앞두고 동네 시장에서 이렇게 색가루를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인도 사람들은 축제를 할 때면 이런 색가루들 다 사는 거예요, 그럼? 네, 그렇죠. 힌두교 홀리 축제는 이제 봄이 시작되는 보름날을 축하하는 축제인데 네. 엄청난 축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강렬한 색의 홀리 축제인데요. 올해도 신분에 관계없이 서로의 애군을 쫓아내고 행운을 가져오는 그런 흥겨운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글쎄요, 담벼락과 땅 사이에 노란색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네,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말씀하신 건 노란색 페인트인 줄 알았는데 이제 페인트는 아니고 벽하고 도로에 그 노란색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진을 자세히 보면 지금 노란색이 벽에 닿아 있는 위쪽에 등이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빛이 이렇게 내려 쬐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 뭔가 저 불빛 안에서는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는 설치물입니다. 그렇다면 안전과 관련된 뭔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저게 이름이 바로 옐로우 카펫입니다. 노란색 카펫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양끝 바닥에 설치를 하는데 네. 이게 해보니까 실제로 교통안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실제 본 적이 없거든요. 운전 중에 이렇게 노란색 시설물을 보면 일단 자동적으로 좀 반사적으로 속도를 낮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전 출근길에 있어서 제가 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현장 조사 실험 등에서도 그 옐로우 카펫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평균 17.5%를 감속해 운행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어린이 입장에서도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저런 게 있으면 잠깐 주의를 줄 수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저 안에 쏙 들어가서 신호를 기다리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색깔을 이용한 어린이 안전 지킴이 그 효과가 확인된 만큼 더욱더 곳곳에 널리 확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들이 뭔가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어딘지 장소를 말씀드리면 부산의 이제 한 편의점입니다. 네. 문 옆에다 뭐 이렇게 붙이고 있죠. 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숫자가 써 있고 줄자 같기도 하고 네, 뭐 네. 하는 거죠? 보면은 이제 150cm부터 시작을 해서 190cm까지 이제 바로 이제 키를 재는 줄자 같은 걸 붙이는 겁니다. 편의점에 왜 키 재는 곳이 필요할까요? 편의점에서 키 재야죠. 안 왜요? 재보셨어요? 네. 그 앞서 본 그 옐로우 카펫처럼 이것도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범죄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줄자를 설치한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된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선뜻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네. 그 편의점에서 특히 현금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 강도나 절도의 표적이 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사고 났을 때 그 CCTV를 확인을 하는데 저 키 측정표가 있으면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편의점 안을 찍고 있는데 이제 문 쪽에서 뭐 범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카메라가 있고 이제 CCTV에 그 모습이 찍히는데 그 키가 재지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신장이 어느 정도 기록이 되면 범인을 이렇게 잡는데 용이하겠죠. 예. 그럼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된다면 범죄자들에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이나 부담이 오겠네요. 네, 그렇긴 한데 제가 얼뜻 든 생각이지만 들어올 때 이렇게 까치발을 하게 되면 아니 그 긴장되고 뭔가 이렇게 훔치러 오는 강도가 그런 것까지 계산할까요? 그래서 있는 말이 용이 주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뭐,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고 하면서 네. 부산의 경우 중부경찰서에서 지난해 11월 관내 모든 편의점에 키 측정표를 부착했는데 지금까지 한 건의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네. 미국에서도 이 키 측정표를 부착한 뒤 편의점 범죄율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등 심리적으로 이런 범인을 압박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옐로카펫의 경우도 살펴봤는데요. 적은 예산으로 만든 안전시설들이 범죄를 예방하고 있는 모습 사진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사진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한상균 기자, 이번 주 베스트컷 꼽는다면 어떤 사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에 나온 사진이 저는 뭐 인상이 깊은데요. 사진 자체적으로는 뭐 뛰어난 사진이라고 할 수 없는데 사진이 갖고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작은 아이디어가 어떤 우리 생활을 뭐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아이디어, 아주 세심하게 보는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가 좋은 사진, 뭐 특종이 될 수도 있고 더 뭐 세상을 바꾸는 한 장의 컷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베스트 컷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